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집안에 구대 독자가 살고 있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집안 어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볼 요량으로 구대 독자 아들을 15 나이에 혼인을 시켰다.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훌륭한 색시를 고른 참이었다. 나이는 신랑보다 많아서 18살이었다. 신랑은 상객을 대동한 채 말을 타고서 신부의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여인네한테 혼례란 워낙 막중한 일인데다 어린 신랑한테 시집가려니 마음이 좀 산란한가 보다 싶었다. 신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밤이 깊어만 가는데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둘만 있었다. 신랑은 옷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찌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들춰보고 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다. 신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땀을 주르르 흘리는 참이니 무언가 말을 걸긴 걸어야 할 텐데 말이 입에서 쑥 갇혀서 맴맴 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때 신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신부는 배를 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거리다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신부가 옷자락을 잡고서 말려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간절하였다. 할 수 없이 방을 지키고 허둥거리고 있노라니 신부가 한참 신음을 하며 애를 쓰다가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는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배를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리 사이로 무엇이 쑥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분명했다. 어떨결에 아기를 받은 신랑은 언젠가 들은 대로 탯줄을 자르고는 얼른 아이를 수습해야 했다. 고추 달린 사내 아이였다. 신부는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다. 체념한 듯 두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첫날 밤에 갓난아기라니 기가 막혀서 여러 번 막힐 노릇이었다. 집안에서 속히 자식을 얻기를 원했다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자리를 박차고 나서서는 혼인을 무료로 돌리고 돌아가기에는 꼭 알맞은 일이었다. 하지만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신부 얼굴을 보니 신랑은 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 그 여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다. 희미한 촛불 아래로 있었지만 신부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신랑은 신부와 아기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방문을 밀치고 나가서 안채로 향했다. 장모님, 장모님, 저 좀 보세요. 장모가 얼핏 잠을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깨서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뛰어나왔다. 장모님, 전 밤중에 밤참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영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내주세요. 첫날 밤에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어서 새사이가 하는 부탁인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모는 밥에 한 그릇 새로 말아 맑은 미역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신방으로 들어 보내주었다. 자, 들어요. 이걸 먹어야 나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어요. 신랑은 밥을 국에 말더니 숟가락을 떠서 신부 입에 넣어 주었다. 신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받아 먹었다. 그럭저럭 밤이 깊어가서 새벽이 가까워졌다. 신랑이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아기를 품에 안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걱정 말아요.
이 한마디만 남기고서는 신랑은 방문을 밀고 나가 몰래 신부 집을 빠져나갔다. 그는 샛길로 해서 동구 밖을 벗어나 냇가로 가더니 냇가로 가로지르는 나무다리 아래 한 구석에 아기를 싼 포대기를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눈피해서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다. 닭이 울고 날이 새자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법대로라면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서 더 머물 수가 없다고 했다. 몸이 편찮으시는 걸 보고 왔는데 지난밤 꿈에 어머니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길은 급하고 색시는 몹시 피곤해하니 한 열흘쯤 뒤에 보내주세요. 그 말과 함께 신랑은 신부집을 하직하고 상객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큰 길로 나서서 냇가에 이르자 신랑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들한테 말했다. 저 다리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다리 아래 살펴보니 정말로 웬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오자 신랑이 부친한테 말했다. 아버지,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휘감더니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주신 게 불명하니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친 또한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워낙 자손이 귀한 집인지라 이렇게라도 아이를 얻는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다. 내 각시가 이 아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구나. 그러자 아이들은 아주 호기까지 부리는 것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여인네가 가장말이 어찌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부가 탄 가마가 신랑 집에 당도했다. 신부는 용모가 단정할 뿐 아니라 몸가짐도 조신한 듯다. 온지 얼굴도 수심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한테 갓난아기를 내밀길가 내키지 않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지라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를 안겨주었다. 하늘이 준 아이라며 자꾸만 고집을 부리니 난들 어쩌하겠니. 노여하지 말고 청을 붙이도록 해봐라. 신부가 사연을 듣고 보니 제 몸으로 난 아이였다. 아이를 받아 안으려니 그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속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며느리를 다독이는 것이었다. 그 후 색시는 부모님을 지성껏 모시고 아이를 정성껏 다해서 키웠다. 그러자 집안의 보배가 한꺼번에 둘이나 들어왔다며 사람들의 치아가 대단했다. 그 색시가 신랑을 대하는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나이가 자기보다 작지만 담뿍 믿고 의지하며 존경까지 하는 것이었다.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집안일이 두루두루 잘 풀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우연히 달빛이 내리비추는 뜰을 함께 거닐게 되었다. 달을 바라보던 남편이 "그날도 저렇게 달이 밝았지." 하더니 넌지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이제 다 지난 일이 되었으니 말해 주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가진 것인지."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눈시를 붉혀졌다. 다 저의 행실이 조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처녀쪽에 친구들과 함께 보는 날 밤 강으로 목욕을 갔더랍니다. 소변이 마려워 강가에 나와 소변을 본다는 것이 소피에 달이 언뜻 비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몸이 떨려오더군요.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더니 그만. 그러자 남자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하, 그리 된 일이군요.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래.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가만히 기다려봐요. 남자는 양푼에 깨끗한 물 한가득 떠오더니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가 바늘로 아이 손끝을 따서 피 세 방울을 양푼에 물에 떨어뜨리자 그 피가 한데 모이더니 양푼에 비친 달그램자처럼 맞추어 빨간 동그라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군요. 그러면 남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퍼졌다. 그 부부는 그 아이 말로 삼형제를 더 두었다. 다들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맏아들이었다. 그가 타고난 재주에 많은 노력까지 더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니 집안의 큰 경사였다. 그 형의 이금에 얻어서 동생들 또한 차례로 관직을 나갈 수 있었다. 자손이 귀하던 그 집안에 그 뒤로 삼정승 6판서가 나왔다고 한다.